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더 강해진 김정은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이 14기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하는 결정들을 내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분석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 여러모로 소개가 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 국무위원회 중심의 김정은 국가권력체계 강화를 이번 결정의 핵심 내용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게 향후에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겁니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국무위원장은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뽑지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따로 뽑지 않는다라는 대목인데요.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을 겸할 경우에 형식상으로는 사실상의 정부기구인 국무위원회가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에 좀 속한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국무위원장이 어떤 입법부적인 성격을 좀 분리해서 역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이런 직책이라는 개념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아울러서 기존 북한헌법에는 이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바뀐 조항에 소환권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면서 이런 해석을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권한이 확대됐어요? 이 국무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 자체가 이제 확대된 측면도 있는데요. 최고인민회의의 법령과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 결정 공포권, 외교대표 임명권 및 소환권 이런 것들은 이전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보유한 권한이었는데 이번에 국무위원장에게 다 이관이 됐거든요. 예. 이와 더불어 국무위원회 산하기구의 신설이나 확대 이런 것들도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런 대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상국가와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이 해외 대사들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해서 외교 고립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외교 대표의 임명 및 소환권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공화국 주석 직책에도 부여하지 않았던 권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김일성 시대를 능가할 정도의 권한을 갖게 됐다.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내부의 변화가 앞으로 북미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관심사였는데 일단 미국이나 남한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따로 나온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북미 간 실무 협상의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 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내부 정비를 일정 정도 마무리한 것을 이제 보면 다음 달 초에는 좀 실무 협상에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 정권 창건일인 9월 9일 날 국가기관 정비 완수 이런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10월 초에 중국의 이제 신중국 수립 70주년 그리고 북중 수교 70년 맞이 사절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이것도 북미 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 분위기에는 새로울 게 없습니까? 최근에 이제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브 비건이 러시아 대사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번에는 국무부 부장관설이 나오면서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주로 미국 대사가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면서 현직 국무부 부장관이 러시아 대사로 갈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자 이게 다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기용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러시아 대사설과 좀 다른 부분은 스티븐 비건이 대북정책 특별대표직에 대해서 이게 보람이 없는 자리다라면서 물러나고 싶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된다는 건데요. 그래요? 반대로 이게 북한의 어떤 대화 테이블 복귀를 요구하는 어떤 미국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양쪽의 가능성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산에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늘 또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5박 6일간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태국의 영문 일간지인 방콕 포스트하고 서면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이 될 경우에 여기서 또 구체적 협력을 논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11월에 좀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9월과 10월에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좀 기대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금리 인하를 위한 금리 동결입니다. 일단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는 금리 동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 금통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10월 금리 인하설에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금리가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이 되게 되는데요. 심지어 11월 인하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연내에 두 차례 추가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1.0%라는 좀 가보지 않은 길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죽지 않는 자사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된 서울 8개 고등학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이들 학교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 숙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의 경우에는 올해 고교 입시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신입생을 뽑게 됐는데요. 이에 앞서 어제도 법원은 경기 안산의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모든 그 자사고들이 다 행정소송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 판단 날 때까지 일단 계속 지위 유지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요? 학교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볼 때 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집행을 그냥 할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 정지를 인용할 경우에 뭐 공공복리에 다른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볼 대목이 없기 때문에 집행 정지를 이제 인용하는 것이 뭐 옳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뭐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원의 판단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어떤 부당성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에 주목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즉 본안 판결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예. 다만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뭐 길면 3, 4년도 걸릴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자사고의 운명은 앞으로도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